물을 예를 든다면 끓는 점은 100도씨잖아. 그쵸? 끓는 점은 100도씨고 어느 점 또는 농점은 0도씨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이 실내 온도는 몇 도야? 실내 온도는 25도씨예요. 실온이. 그쵸? 실내 온도가 25도씨야. 그러면 25도씨에서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액체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지. 그쵸? 그래서 끓는 점과 농점 사이가 액체야. 끓는 점 이쪽은 기체고 그 다음에 농점 아래쪽은 고체로 존재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 43쪽에 오른쪽 기둥에 보면 증기 난방기가 있어요. 증기 난방기가 있는데 증기 난방기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 보자. 에어컨 전문에 설명했죠. 집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바깥쪽에 보면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에서 하는 것은 뭐 하냐면 여기 물이 있는데 액체 물이 있는데 여기 가열을 하는 거야. 열을 막 가해요. 그러면 이 밖에 실외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보일러에서는 물을 가열하니까 이 물이 무엇을 바뀔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겠지. 수증기로 바뀌고요. 요 수증기가 파이프를 따라서 실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실내에서는 기체, 수증기가 들어가서 이것이 뭘로 바뀔까? 액체로 바뀌어요. 그러면 바깥에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는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이거는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열을 가해주는 거죠. 열을 가해줘. 그 다음에 이 기체가 실내로 들어가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체가 에너지가 크고 액체가 에너지가 작으니까 여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요거에 차이 나는 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실내를 어떻게 해준 거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있겠죠? 자, 저번에 우리가 문제 풀어오라고 한 거. 재원이 다 풀었죠? 왜요? 바쁘셨어요? 깜빡하셨군요. 자, 그럼 추석에다 숙제 안 했다고 체크해주면? 그럼 자기도 반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 호연이 다 해봤죠? 호연이 어제 밤 12시 반까지 숙제하고 잤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늦잠 잤대요. 할머니 안 잤으면 지렸겠대.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뒤에 좀 하고, 먼저 진도를 좀 먼저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페이지 56쪽 한번 보세요. 56쪽입니다. 네? 이건 좀 아직 재환이가 숙제를 다 아직 못해서 좀 이따가 합시다. 먼저 진도부터 정할게요. 원소, 원자, 자, 분자라고 보자.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이 있다고 하시죠. 물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이 있죠. 물질인데 물질 종류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 NaCl 이런 거 있어요. 원소력으로 써서 그렇지만 이게 바로 뭘까? 염화나트륨 소금이야. 그 다음에 물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있을 것이고. 그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물질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이 물질들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우리 원소라고 불러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부르고 이 원소는 한 118가지가 있어요. 118가지가 있고 이 118종의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서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원소는 118가지인데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탄소야. 탄소. H는 거 수소라고 해요. O는 뭘까요? O. 요거 산소야, 산소. N은 질소라고 합니다. 질소.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도록 하자. 이건 기억할까? Na. 이건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18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 물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원소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물을 만들었지?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탄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서 우리 CO2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는 얘기지.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원자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이게 원자야. 그럼 원소와 원자의 가장 차이점은 뭐야?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고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야, 입자. 그래서 원소를 셀 때는 몇몇 가지로 세요.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세고요. 원자를 셀 때는 몇 개로 세요. 얘는 성분이고 얘는 입자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여기 수소가 2개 있고 산소 하나 있다 치자. 우리 이것을 H2라고 불러요. H2라고 부르는데, 자, 이 H2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구분할 건데, H2, 물이죠?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 세 종류야? 두 종류죠. 수소하고 산소. 그러면 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모두 몇 개? 원자 모두 몇 개일까? 아니요. 원자. 봐봐. H2야. 그러면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이런 뜻이야. 알게니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하나, 둘, 세 개. 원자 모두 몇 개? 세 개. 그 세 개 중에서 수소 원자는 모두 몇 개? 2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야. 그 H가 붙어 있는 거 Z 아니었어요? 이 제타는 거. 이 숫자 있어, 숫자. H2는 많이 봤잖아요, 이거. 전문 아니죠? 하나 더 해볼까? NH3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숫자 조그만 거 붙은 거 있지? 이건 수소 원자가 3개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NH3를 암모니아라고 부르는데, 이 암모니아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그 다음에 원자를 구분할 텐데, 원소는 모두 몇 종류? 호연이? 2종. 그렇지, 2종류. 원자는 모두 몇 개? 4개. 4개. 틀릴 뻔했어요. 4개야. 그러면 원자는 모두 4개인데 그 중에서 질소 원자 N, 질소 원자는 모두 몇 개? 1개. 수소 원자는 3개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원소, 원자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또 하나 예를 들 텐데 3NH3 이렇게 있어요. 3NH3.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NH3라고 하는 것이 3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NH3, NH3, NH3 이게 3개 있다는 얘기야. 앞에 붙은 숫자는 이것이 모두 3개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원소는 모두 몇 종류? 2종류. 그렇지. 원소는 2종류. 원자는 12개? 12개가 되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NH3, NH3, NH3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3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원자 모두 12개. 그 중에서 질소 원자는 모두 몇 개 있을까? 질소 원자는 3개. NH3 3개. 하나, 둘, 3개 맞잖아. 그 다음에 H,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을까? 9개. 원소, 원자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자, 책 한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갑시다. 원소.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부른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20여 종이야. 그 중에서 90여 종은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나머지는 인공으로 만든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120여 종의 원소들이 결합하여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만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겠지. 그쵸?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이야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이 도대체 어떤 원소로 구성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불꽃 반응이라고 있어요. 불꽃 반응. 그러니까 불에다 갖다 대서 거기서 나오는 불꽃의 색깔을 보고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안에 나트륨이 들어있다면 노란색이고요. 스트론튬이 들어있다면 빨간 색깔이고 리튬이 들어있다면 빨간 색깔이고 구리는 청록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인데 이렇게 기억해볼까?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나, 노, 구, 청, 카, 주, 칼, 보, 리, 빨 뭐 이렇게 기억하자. 시험지 잘 나는 것만. 자, 나, 노 했어요. 이 나가 뭘까? 나트륨이라는 물질이야. 나트륨이라는 물질. 이게 나트륨이야, 나트륨. 그 다음에 구, 뭘까? 구리. 구리는 청록 색깔이야. 그 다음에 카. 카의 스펠링 뭐야? 저기 자동차라는 뜻으로서 스펠링 뭐지? CAR이죠? 카. CA. 카는 뭐야? 주황색. 칼슘이야, 이거. 칼슘. 우리가 칼슘 많이 먹어야 키가 커요. 막 그러잖아. 그치? 칼슘.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칼륨이야. 칼륨. 칼륨이라고. 칼륨. 리는 리튬. 색깔. 나트륨 노란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칼륨 보라색, 리튬 빨간색. 이렇게 불꽃 반응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NaCl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 NaC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지? NaCl.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뭐라고 부를까? NaCl. NaCl.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NaCl이니까 요 Na는 우리가 배운 것은 뭐야? 나트륨이라는 물질이야. Cl은 염소라는 물질이야. 얘는 나트륨이고 얘는 염소라는 물질이야.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물질과 염소라는 물질이 만나서 NaCl이라는 물질을 만들었고 얘를 맛을 보면 짠맛이 나요. 뭘까요, 이 물질이? 소금이야, 소금이야. 그리고 우리가 부엌에서 소금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시험실에서는 얘를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요.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염화나트륨은 NaCl이잖아. 얘를 불꽃 반응하게 되면 얘는 무슨 색깔 나타날까? NaCl을 불꽃 반응했어요. 그럼 무슨 색깔 나타날까? 주황색깔 나타나는? NaCl을 불꽃 반응했어요. 그때 갖다 댔어. 그때 불꽃의 색깔이 막 나타나. 무슨 색깔 나타날까? 무슨 색깔? 노란색 나타나. 왜? 나트륨이기 때문에. 왜 염소는 아무 색깔? 안 나타나. 요것만 색깔 나타나요. 그래서 노란색깔 나타나. 그러니까 색깔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가 상에 올라가게 되면 금속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불꽃 반응 색깔 나타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만약에 구리선을 뽑아다가 구리선에다 불꽃 반응했더니 청록색이 나타나겠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런 물질이 있다 치자. CuCl2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 뭐 몰라 좋아. 이거는 염화구리라고 불러요. 염화구리. C가 구리니까 염화구리인데 얘도 불꽃 반응하게 되면 얘는 무슨 색깔 나타날까? 청록색. 요것 때문에 나타나.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불꽃 반응이야. 근데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불꽃 반응을 통해서 모든 원소를 다 확인할 수 있냐? 아니에요.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외의 물질들은 불꽃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경우, 또는 불꽃 반응 색깔이 명확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안 되니까 요거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스펙트럼이라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스펙트럼 좀 어려울 수 있어. 스펙트럼이 어떤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스펙트럼 처음 듣죠? 선생님, 스펙트럼이라는 얘기 처음 듣죠? 단어. 자, 스펙트럼 한번 보자. 자, 스펙트럼인데 요 스펙트럼을 우리말로 바꾸면 분광이라는 것이에요. 분광. 분광이 뭐였을까? 분광. 빛이 나눠져. 빛이 쪼개지는 거야.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 말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빛처럼 보이지만 이 빛을 잘 보면 빛에는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파도처럼 이렇게 물결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이렇게 물결을 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라고 그러고 배웠어요. 배웠어요? 오, 대단해. 이걸 파장이라고 그래요.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요 파장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파장이 긴 것을 우리는 장파장이라고 부르고요. 파장이 짧은 것을 단파장이라고 해요. 이 빛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빛에서 파장이 길면 우리 눈에 뭘로 보이냐면 적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파장이 짧으면 청자색, 청남색, 청자색, 그러니까 보라색 계열로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파장,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청자색 바깥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해요. 들어봤어, 자외선. 그치? 그 다음에 장파장, 적색 광선보다 파장이 더 길면 역시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이걸보다 파장이 더 긴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 광선을 우리 뭐라 그럴까? 그렇지, 적외선을 부르죠. 적외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중파장 있는데, 중간파장, 중파장 있는데 이 중파장 색깔은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서 우리가 이 파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장미꽃에 가시가 붙은 거요? 아니요. 가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보다. 그래서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지금 보는 광선들이 전부 다 뭐야? 가시광선이야. 근데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각각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스펙트럼이라는 기계를 통과시키는데 이 빛을 많이 다 섞으면 섞을수록 무슨 빛깔이 나타날까? 하얀색 나타나요. 물감을 다 섞으면 어떤 색? 검은색이 나타나. 근데 빛은 다 섞으면 흰색이 나타나. 그래서 여기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백색광인데 이 백색광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와서 요게 딱 때리고 나서 다른 건 다 흡수하고 빨간색 빛만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럼 요 노란색은 다른 건 다 흡수하고 노란색 빛만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흰색은요? 다 반사되는 거야. 검은색은 다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철에는 검은색 옷 입어 아니면 흰색 옷 입어? 검은색 옷을 입잖아. 대체로. 그렇다고 흰 옷 입었다고 해서 막 경찰에 끌려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검은색 옷을 입으면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더 따뜻하다는 얘기야. 그러나 반대로 더운 여름철에는 검은색 옷 입을까 흰색 옷 입을까? 흰색 옷 입어야죠. 근데 그럼 여름철에 검은색 옷 입으면 경찰에 끌려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검은색 옷을 입으면 조금 더 덥다는 얘기야.
흰색 옷을 입는 거죠. 자, 아무튼 빛이 다 섞여 있는데 여기에 광원, 그러니까 빛을 내는 거 형광등 같은 거야. 광원이 있으면 여기는 5만 가지 파장이 다 섞여 있겠지. 빨주, 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다 섞여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스펙트럼이라는 기계를 통과시키는 거야. 이렇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율이 달라져요.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빛이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를 종이띠에다 이렇게 쭉 펼쳐요. 종이띠에다. 그럼 여기에 빨주, 노초, 파남보 빛이 쫙 나타나는 쭉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파장이 굴절율이 제각각이니까 꺾이는 정도가 서로 차이가 날 거고요. 그 차이에 의해서 여기 띠가 이렇게 나타난다. 빼곡하게 채워져서 쭉 띠가 나타나는데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우리 책에 보면 56쪽의 중간쯤에 보면 연속 스펙트럼 있죠.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연속 스펙트럼이야. 근데 요번에는 형광등이 전등이 있는데 그 전등에서 빨간색 빛만 내는 전등이 있다 치자. 그럼 여기서는 빨간색 파장만 빠져나가겠지. 빨간색 파장만 나와요. 이거를 스펙트럼을 통과시켰어. 스펙트럼. 그랬더니 빛이 쫙 퍼지는데 빨간색만 있으니까 여기에 빨간색 파장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나머지 전부 다 검은 색깔이고 빨간색만 이렇게 딱 표시가 되겠지. 나머지는 안 나오잖아. 빨간색 파장만 통과시켰으니까.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밑에 선 스펙트럼 봐봐. 딱 한 가지만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노란색 빛만 딱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지원님께 오늘 힘들어요. 피곤해요? 네. 지원이가 여간에 힘들다는 얘기 안 하는데 많이 피곤한 거네. 어제 잠 못 잤어요? 저는데 어제 축구 보다가 늦잠 잤잖아. 그치? 어제 축구 봤죠? 볼 경기가 없었어요. 어제 올림픽 축구가 뭐 했는 거 같은데? 저 한국 축구가 그럼 중국 축구만 보는 건가요? 자,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책에도 보면 붉고 까만 색깔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자. 나트륨, 스트론튬, 리튬, 구리, 칼륨, 칼슘 이렇게 있는데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봐봐. 이 스트론튬 색깔 무슨 색깔이야? 빨간 색깔이야. 리튬도 무슨 색깔이야? 빨간 색깔이야.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붉은 색깔은 똑같지만 이거를 스펙트럼으로 분석하게 되면 그 똑같은 빨간 빛이지만 그것을 빛의 파장별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리튬과 스트론튬을 보게 되면 똑같은 빨간 색깔이지만 이걸 스펙트럼으로 다 쪼개게 되면 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때?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붉고 빨간 색깔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정확히 그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스펙트럼을 분석할 때 어떤 원리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원자가 있으면 어떤 물질 구성하는 기본표에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핵이 이렇게 있고요. 핵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전자가 이렇게 있고 핵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있는데 이 전자는 핵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매우 작아. 근데 얘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빛에너지를 받게 되면 빛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전자가 바깥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올라가. 바깥쪽으로 올라갈 때 이 빛을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요게 다시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에너지가 적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다시 빠져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요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스펙트럼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야.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러면 원자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높낮이가 어떨까? 변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원자 A가 있고요. 원자 B가 있으면 원자 A는 전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떴다가 떨어질 거고요. 원자 B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고요. 그때 이 발생하는 에너지가 어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만약에 스펙트럼을 통과시킨다면 원자 A와 원자 B의 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떨까? 다르다는 얘기야. 얘는 이때 전자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스펙트럼 보면 얘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얘를 만약에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전자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도 다르고요. 그 발생하는 에너지 양이 다른 것만큼 발생하는 스펙트럼의 종류도 달라요. 얘도 빨간 색깔이고 얘도 빨간색. 둘 다 눈으로 봤을 때 빨간 색깔이지만 발생하는 스펙트럼의 패턴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서로 다르면 선 스펙트럼의 종류도 서로 다르다. 선 스펙트럼의 종류가 서로 같다면 각각의 원자는 서로 같은 원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뭔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내일부터 쉬는 날이다. 아싸, 신난다. 뭐 이러면서 있나요? 자, 56쪽에 왼쪽 한번 보세요. 왼쪽 밑에 보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있어요. 자, 물질 가 한번 봐봐. 물질 가. 자, 물질 가를 보게 되면 복잡한 선 스펙트럼 쭉 있는데 이 가의 스펙트럼에는 원소 B, 원소 C가 합쳐진 모양이 나타나는 거지. 봐봐, 원소 A 봐봐. 원소 A를 보게 되면 이걸 말로 설명 못 하겠네. 원소 A의 나름대로 선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 B 한번 봐봐. 원소 B의 선 스펙트럼이 있고요. 원소 C의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물질 가를 보게 되면 원소 B와 원소 C를 합쳐놓은 스펙트럼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물질 가라고 하는 것은 B와 C라는 물질이 합쳐져서 물질 가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 바로 선 스펙트럼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페이지 63쪽 가봐요. 63쪽에 문제 9번 한번 봐봐. 9번. 자, 물질 가가 있네. 물질 가에 포함된 원소를 찾는 거야. 먼저 원소 A를 한번 보자. 그럼 원소 A에 있는 선 스펙트럼이 물질 가에 다 나타나야 돼. 근데 원소 A에 있는 노란색 파장이 물질 가에는 없지. 그러면 물질 가에는 원소 A는 포함이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원소 B를 봐봐. 원소 B에 있는 스펙트럼이 모두 물질 가에서 나타났지. 그럼 물질 가는 원소 B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C 한번 보자. C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 스펙트럼이 물질 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네. 그럼 원소 C도 포함된 거야. 그러면 물질 가는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을까? 그쵸, BC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어떤 건지? 그건 이해돼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57쪽에 원자라는 단어가 있죠. 원자. 요거보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 원자. 호리한테 또 물어봐야지. 원자가 영어로 뭐야? 뭐 그딴 걸 나한테 물어봐. 다 아는 단어인데. 재환이, 원자가 영어로 뭐일 것 같아요? 원자. 처음 봐요? 어디서 봤어요? 만화를 봤잖아, 그치? 자꾸 단다고. 그 작은 그 로봇 있잖아. 아톰이잖아. 원자 되게 작아. 그리고 원자는 안 쪼개져요. 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서 이 원자는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자는 모두 몇 종류 있을까? 118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자를 원래 쪼갤 수 없는데 우리가 무지막지한 힘으로 원자 한번 쪼개봤어요. 그래서 원자가 도대체 멀리 있나 봤더니 원자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원자 내부에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이게 원자고요. 책에 그림 있지? 이게 원자고 이게 원자 핵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전자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자예요. 마치 우리가 복숭아를 딱 쪼개면 안에 단단한 그 씨앗이 있잖아. 그치? 씨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원자 핵이 있는 거야.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 거고요. 자, 이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원자는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를, 양전을 띠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근데 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기와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의 양이 어때? 똑같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가지고, 플러스의 전기 양과 마이너스의 전기 양이 같으니까 원자는 플러스 전기 띠까 마이너스 전기 띠까? 그렇죠. 중성을 띠는 거죠. 좋네. 중성을 띠요. 그래서 원자는 뭘 띠고 있다? 중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원자 핵을 쪼개면 다시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원자 핵은 하나는 양성자라고 하는 것하고 양성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중성자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할할 수 있고 양성자는 전기 띄고 있어요. 양성자는 어떤 전기 띄고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 띄고 있어요. 호인이한테 또 물어봐야지. 중성자는 어떤 전기 띄고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뭘까? 그러니까 중성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을 띄고 있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중성자예요. 그래서 원자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 띄고 있는 양성자하고 전기가 없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자의 종류가 모두 118종류라고 했었지. 그 차이는 왜 나타나냐면 이 양성자의 개수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그 원자의 고유의 값이에요. 고유의 값. 그러니까 양성자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100개냐, 110개냐에 따라서 그 원자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양성자는 원자의 고유의 값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자는 항상 양성자 수와 같아요. 양성자 수와 같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10개 있다 그러면 전자 몇 개 있는 거야? 10개. 그럼 좀 문제 내볼 거야. 재환이, 양성자가 20개 있어. 전자 몇 개 있어? 오, 그렇지. 호연이, 양성자가 9개 있어요. 전자 몇 개 있어? 9개 있어요. 그리고 양성자 하나가 갖는 전개 양과 전자 하나 갖는 전기양이 어때? 같아요.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가 만약에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으면 얘는 전자는 마이너스 1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어. 그럼 만약에 양성자가 10개 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10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전자도 똑같은 개수만큼 있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10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 갖는 전기양이 똑같기 때문에 원자가 뭐야? 중성 원자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책에는 양성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원자 핵의 전하를 그랬었지. 근데 이 중성자는 전기 없으니까 결국 이 원자핵이 갖는 전하량은 결국은 양성자 때문에 나타난다 볼 수 있겠지. 따라서 양성자의 전하량이 만약에 플러스 15라면 전자가 갖는 전하량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자는 뭐가 되는 거야? 중성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의 고유의 값으로서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양성자 수를 바꾼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재환이한테 쇳덩이 하나 휙 던져주면서 야, 이거 너 집에 가서 그물을 바꿔와. 그러면 양성자 숫자를 바꿔서 그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어때? 불가능해요. 이 양성자 숫자는 변할 수 없어요. 알겠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럼 우리 한번 교재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사이에 그 전기적인 힘은 어때? 똑같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의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라고 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의 특징을 보자.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에게 플러스 전향이 다르고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원자의 종류에 따라 플러스 전향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의 개수가 변하기 때문이겠지? 다시 한번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에게 플러스 전향이 달라진대요. 그 이유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무엇의 개수가 변하기 때문이지? 양성제 개수가 바뀌기 때문이야. 이 양성제 개수가 바뀌면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봤지만 수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제가 한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제가 11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양성제 한 개 있으니까 핵이 플러스 1만큼 전기 뛰고 있어요. 그럼 얘는 전자 몇 개 있다? 전자 한 개 있어요. 제가 얘는 전자 몇 개 있을까요? 1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제의 개수만큼 전자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기량과 전자가 갖는 마이너스 전기량이 같다는 얘기죠. 좀 이따 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원자 모형 봐봐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을 표시하고 그 주위에 전자를 배치한다라고 했죠. 뭐 이건 좀 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봅시다. 이 분자가 제일 어려워요. 분자. 자, 분자를 정리해드린다면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기본 단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질이라고 해요. 성질. 그러니까 물이 물로서 또는 이산화탄소로서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선 원자가 몇 개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자가 있으면 원자가 일정한 개수만큼 모이게 되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모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분자가 되고요. 이 분자라는 것이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물이 물로서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선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야지 물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물은 H2가 돼서 이렇게 돼야만 어떤 물로서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원자가 일정한 개수만큼 모여서 어떤 물질로서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그걸 바로 뭐라 불러? 분자라고 불러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모여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산화탄소가 돼요. 얘는 CO2로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자 몇 개, 어떤 원자 몇 개 모여서 한 팀을 만든 거야. 한 그룹을 만든 거야. 한 팀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어떤 물질로서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린 그것을 바로 뭐라 불러? 분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학교 운동장에 남학생 100명하고 여학생 100명이 모여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남학생 1명당 여학생 2명씩 한 팀을 만드세요 라고 했어. 그럼 남학생 1명당 여학생 2명씩 팀을 만들었겠지. 요 작은 팀,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남학생, 여학생 짝을 못 찾아서 혼자 있는 애들은요? 걔네는 분자가 아니야. 걔는 뭐야? 원자야. 그러니까 원자가 몇 개가 모여서 한 팀을 만들었을 때 우리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다? 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를 이렇게 기억하자. 자, 분자는 원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하나의 팀이야, 팀. 팀인데 이 분자를 만들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물을 만든다 그러면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이산화탄소 만든다 그러면 탄소 하나, 산소 2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암모니아를 만든다. 힘들어. 암모니아 만든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질소 하나랑 수소 몇 개? 수소가 3개가 모여야지 암모니아로서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NH4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 질소원자 하나, 수소원자 3개, 질소원자 하나, 수소원자 3개 모여서 한 팀을 만들잖아. 이 한 팀을 우리 바로 뭐라 불러? 암모니아 분자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질소, 산소 한번 볼까요? 산소. 우리가 산소가 산소로서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선 산소 원자가 아니라 산소 분자가 돼야지 산소로서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데, 산소 원자 두 개가 한 팀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산소로서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표시할까? O2를 표시해요. 얘는 뭐야? 원자. 얘 뭐야? 원자. 원자와 원자 만났어. 한 팀을 만들었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수소로서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표시할까? H2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질소가 있다. 진짜 질소. 질소는 질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한 팀을 만들었어. 그래서 N2가 돼야 돼. 그래야지 질소로서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거 뭐야? 원자. 얘는 뭐야? 분자. 얘는 원자, 분자. 분자. 원자가 일정한 개수만 모여서 한 팀을 만들었을 때 우린 그 팀을 바로 뭐라 불러? 분자. 그 다음에 그 분자를 형성했을 때 비로소 그 물질에 보유한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쵸? 자, 우리 한번 교재 한번 합시다.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성질.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자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경우에 따라서 3개, 경우에 따라서 4개가 모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의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 만드는데 산소 한번 예를 들어보자. 5가 산소야. 산소인데 산소 원자가 두 개 모여서 한 팀을 만들었어. 그럼 얘를 뭐라 불러? O2라고 부르지. 얘를 뭐라 부를까? 얘를 산소 분자라고 불러요. 산소 분자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산소가 두 개가 아니라 산소가 3개가 모였다? 그럼 얘를 뭐라 부를까? O3라고 부르고요. 얘는 우리 뭐라 부를까? 얘를 산소라고 불러? 뭐라 불러요? 이거 오존이라고 불러요. 오존. 처음 듣는 거 아니지? 들어봤죠? 이게 오존이야. 그래서 몇 개씩 모였냐에 따라서 그 분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자, 호리가 제대로 안 들었을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똑같은 산소 원자로 되어 있겠지만 얘는 2개씩 쌍안으로 되어 있고 얘는 3개씩 한 팀을 만들었어요. 몇 개씩 모였냐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산소 더하기 만약에 5를 한다고 오존이라고 말해도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5를 더한다고요? 네. 아니죠. 얘는 한 팀을 이루지 못했잖아. 서로 묶여 있어요. 한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딱 서 있어. 이렇게 3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 한 팀 아니야. 근데 이렇게 2명이 손을 잡고 서 있고 얘는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이건 한 팀이라고 볼 수 없잖아. 이거하고 이건 어때? 달라요. 그럼 2명씩 있는 말이가 한 명이 끼어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끼어들 수 있죠. 끼어들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팀이, 그러니까 원자가 더 들어오거나 빠지게 되면 그 분자가 어떻게 될까? 다른 분자로 바뀔 수가 있겠죠. 산소가 오존이 될 수도 있고 오존이 산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때 이렇게 되려면 산소 하나 더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산소가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가 몇 개씩 뭐냐 그 조합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라는 물질도 있을 것이고요. AB2라는 물질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B라는 물질은 A와 B가 같은 게 있을 만큼 1대1로 붙어서 이렇게 한 팀을 만든 거고요. 얘는 A 하나당 B가 몇 개씩? 2개씩 한 팀을 만든 거야. 그럼 이거와 이거는 구성하는 원소는 똑같지만 뭐가 달라? 성질. 분자가 다르니까 성질이 달라요. 왜? 분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AB라는 물질이고 얘는 AB2라는 물질이야. 두 개의 성질이 서로 달라요. 왜? 분자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어요.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몇 개당 몇 개, 그 만나는 조합의 비율이 어때? 달라요.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죠?
더 하려고 했는데 호연이가 좀 피곤하대요. 그래서 5분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